자, 이제 옆면을 뜰 건데요. 옆면하고 바다. 총 단수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판과 뒷판을 참고해서 이 단수를 해야 돼요. 단수를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8, 9, 9코로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기 딱 대보시고 이제 전 테두리 다 돌린 상태고 이게 이 박음질 선을 테두리 돌렸을 때 살짝 넘어가야 돼요. 너무 딱 맞게 하거나 이렇게 좀 좁으면 코스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웃코를 더 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보시고 이 박음선에 맞게 코가 그러면 테두리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박음선을 조금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하시면 되고요. 코스는 이 옆면 바닥의 코스가 아니라 단수죠. 단수는 어떻게 정하시면 되냐면요. 자, 테두리를 다 돌린 상태에서 코너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코너.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그림으로 볼까요? 이거 아래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 맞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코너예요. 코너. 여기도 코너. 코너, 코너. 그래서 코너에 다 한 코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옆면을 뜯어 보면은 얘도 테두리를 돌리면서 코너에 하나씩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생긴 거 얘랑 일단 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랑 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여기 이제 다 뜨고 나면은 옆면하고 바닥 뜬 거를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테두리를 돌리면서 코너가 있기 때문에 코너에 하나씩 이렇게 양끝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양끝, 얘 양끝, 요거 같이 뜬다 생각하고 제외하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옆면은 저는 여기 코너 이거 뺀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여기 코너 전까지 23 코가 나왔어요. 23코. 그럼 23코죠. 그리고 여기 바닥 쪽에 코너에는 한 코잖아요. 앞면 뒷면에는 한 코예요. 근데 옆면 얘를 두를 때는 여기에 플러스 1 한 코 플러스 한 코를 더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서리에 이 코너에 세 코를 넣어 줄 거예요. 여기는 한 코지만 얘 세 코를 다 여기에 요 세 코를 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같이 묶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옆면은 세 코가 필요해요. 얘가 한 코지만 얘는 세 코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23코, 얘는 3코. 일단 바닥에 저는 45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5코 그대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코너 나오죠. 바닥 부분에 코너 나오니까 여기도 플러스 한 코 더 추가. 그러니까 총 3코가 되겠죠. 양쪽으로 3코니까. 그래서 총 3코가 되고 또 옆면에 23코예요. 그럼 이걸 계산했을 때 여기 23코 더하기 여기 3코 있죠? 3코 더하기 바닥에 45코 더하기
이 코너 3코 들어간다 그랬죠? 3코 더하기 23코. 그러면 총 합치면 46에 45에 그러면 80, 91에 6이니까 총 97코가 필요한 거예요. 테두리를 돌렸을 때 97코인 거죠. 그러니까 단수로 이렇게 보시면 97.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 한 단은 짧은뜨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단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6단. 96단인데 얘는 2코씩 들어가니까 둘둘둘둘 해서 총 여기 한 단 빼면 이제 96단만 필요하겠죠? 그러면 96단인데 둘둘둘둘 해서 나누기 2니까 2, 4, 8, 2, 8에 16, 48단. 그러니까 요게 48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여기 2코씩 잡으니까. 그래서 48개 쭉 뜨고 나머지 1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지막에 앞걸어뜨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짝수면 98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한 단을 더 떠줘야 되겠죠. 짧은뜨기로. 그 다음에 테두리를 돌려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한 게 아닌가 지금 살짝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총 정리를 해보면 요약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에 이제 코너를 이렇게 단수링으로 꼽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닥과 옆면을 뜨실 때 여기도 코너가 있어요. 코너. 그래서 여기 코너 한 코씩을 여기로 이제 대체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얘는 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닥 부분에서 옆면에서.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면, 바닥, 옆면 한 다음에 코너에는 3코를 넣어주고 싶어서 3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총 계산을 하시면 저는 97코가 나오는데 97코. 근데 처음에 뜰 때 짧은뜨기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여긴가요? 짧은뜨기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하나를 제외하면 96코가 되거든요. 96단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96단이 생기는데 96단 얘는 2코씩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 48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8개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테두리를 돌려주시면 돼요. 테두리를 돌려주시는데 코너에는 1개 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판과 뒷판에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앞걸어뜨기 옆에 짧은뜨기와 짧은뜨기로 시작해서 짧은뜨기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짧은뜨기 구간에도 코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두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뜨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앞판하고 뒷판의 개수에 맞게 이제 뜨는 걸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설명이 길어졌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옆면 바닥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9코로 시작을 해서 떴고요.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9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이거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 비슷한 거에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린 거고요. 그래서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하는 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면 바닥 다 완성이 됐습니다.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단수링을 꼽아 주셔야지
연결하실 때 좀 수월하세요. 그래서 단수링을 꼽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코너 부분 있잖아요. 이 앞판 또는 뒷판에서 코너 부분, 꼭대기 부분에서 코너, 그 코너가 여기 코너와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닥뜨려지게 돼 있죠. 여기가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 코너 전까지 23코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23코를 세웠어요. 세고 다시 바닥 부분의 코너가 3코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3코가 필요해서 3코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중에 가운데에다가 단수링을 꼽아놨어요. 여기에 들어갈 3코, 그게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3코. 근데 그 중에서 가운데 부분에 꽂았고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계산하실 때 수를 세실 때 이렇게 놓고 여기부터 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이고, 그래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바닥이 저는 45코거든요. 그래서 45코를 여기까지 이제 뺀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45코를 쭉 세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럼 또 그 다음에 이렇게죠? 그 다음에 바닥 여기 코너가 3코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코, 이렇게 3코가 여기 바닥 코너에 들어갈 거예요. 앞판 또는 뒷판에 코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3코 중에서 또 가운데에 단수링 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집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또 코너 전까지, 상단에 코너 전까지가 23코예요. 여기 사이가. 그러면 그 사이 23코, 그리고 나머지 코너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수링 표시를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이쪽 부분과 반대쪽 부분을 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일직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연결하시게 되면 편물이 돌아가요. 이렇게 삐뚤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한쪽 부분을 옮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상단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코너 부분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가 코너가 아니라 살짝 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컷씩 옆으로 밀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얘한테 여기 반대쪽에 맞춰줄 거거든요. 위치를. 그래서 한쪽으로 한 컷씩 밀려날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여기 꼽혀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쪽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저는 한 칸씩 이동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칸 이동해서 여기로. 그럼 보시면 어느 정도 일치하잖아요. 그쵸? 살짝 요만큼 기울기가 살짝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일직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 여기 코너 부분도 한 칸 이동.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어요. 위치가.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기 전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부자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옆에다 다는 거예요. 옆면 바닥면에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면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바닥 쪽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즈가 커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큰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큰 가방 왼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옆에 부분에 이렇게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 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연결하기 전에 먼저 요걸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고도 마찬가지로 연결하시기 전에 달아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연결하고 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더 예쁘게 나오는 게 저는 달고 나서 연결하고 나서 부자재를 다는 게 더 위치가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옆면에 여기서부터 바닥이잖아요. 이건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닥이니까 여기 위치쯤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실 때는 위치 잡으셔서 여기 틈으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결하고 그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결은 빼뜨기로 진행을 할 거고요. 4호 바늘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부분에 이렇게 대시고 그 다음에 안쪽 면에서 빼뜨기를 할 거예요. 뒤집은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면을 보게 하신 다음에 맞닥뜨려지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안쪽 면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코너고요. 여기도 코너. 그래서 실을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저는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바로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코 들어간 다음에 빼뜨기 또 들어가서 빼뜨기 쭉 해주세요. 지금 코너까지 저희가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시면 돼요. 일단은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코너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앞판은 코너 부분이고요. 옆면에서도 지금 코너인데 한 코가 남아 있잖아요. 이유가 아까 여기 앞판에 한 코 할 때 옆면은 하나, 둘, 세 코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 코, 얘 한 코 할 때 얘는 세 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 한 코, 얘 먼저 빼뜨기 한 번 더, 또 여기 두 번째 빼뜨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것까지. 얘는 지금 한 코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을 들어가야 돼요.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코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은 또 이제 바닥 부분은 한 코에 한 코씩 잡고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쭉 다음 코너 나올 때까지 쭉 떠주세요. 자, 다시 코너 구간 왔거든요. 바닥 부분에. 그러면 이제 앞판은 바닥 부분 한 콧만 사용하시면 되고, 옆면 또는 바닥, 여기 이 옆면은 하나, 둘, 세 코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한 번 들어갈 때 얘는 세 번을 나눠서 넣어주시면 돼요. 빼뜨기로. 그래서 들어가서 빼주고, 다시 여긴 한 번 더, 두 번 더죠. 들어가서 빼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서 그 다음 거에 빼주고, 세 번에 걸쳐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돌아서 옆면 세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시작하는 부분부터 단수림까지, 또 여기도 시작하는 부분부터 단수림까지 이렇게 맞춰서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달아서 연 이어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다른 곳은 다 한 콧씩만 넣으시면 되고, 지금 앞판에 코너 부분, 바닥의 코너 부분만 옆면은 3코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결하실 때. 나머지는 각 한 콧씩 맞대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다 연결하시면 겉면은 요런 느낌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한쪽 면은 다 했잖아요. 그래서 반대쪽도 좀 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동일하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너에 얘는 옆면 부분은 하나, 둘, 세 코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뒷판은 한 코, 바닥 코너에 한 콧만 사용하신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셨다가 쭉 맞은편 부분도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뒤집어 주시고요. 연결 다 하신 다음에 겉면이 보이게 뒤집어 주시고요. 실 정리는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재를 달 건데, 하시기 전에 일단 앞부분, 뒷부분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예쁜 것 같다 하시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중점으로 이제 부자재들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앞면으로 잡았고요. 앞면으로 잡았으면 거기에 위치에 맞게 바닥에 들어갈 이 부분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바닥 같은 경우는 반 정도 하고요. 그 중에서 반절에서 살짝 더 옆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끝 방향으로. 다시 가방 여기 바닥 부분에서 반,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반절. 근데 살짝 더 바깥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 잡았고요. 여기도. 그래서 요 앞면에 맞게 이 라인을 잡았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는 옆면 부분은 3등분을 했어요. 저는 3등분을 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3등분 해서 여기 부분에 3등분, 여기 위에 부분 라인에 넣었어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넣을 때는 보시면 여기는
들어가려나요? 이렇게. 여긴 좀 좁고요. 들어가기가 그 사이, 이 앞걸어뜨기하고 앞걸어뜨기 한 사이 있죠? 여기가 구멍이 더 커요. 여기가. 요거와 앞걸어뜨기와 앞걸어뜨기 사이에 있는 여기 라인. 거기가 더 구멍이 크거든요. 앞걸어뜨기 옆에 쪽에는 구멍이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이게 3등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등분 했을 때 여기 라인이 딱 여기 잡혔어요. 그러면 그거와 위에나 또는 아래 사이 부분에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너비는 요 너비에 맞춰서 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너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어 넣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저는 세 번째와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넣을 건데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사이 여기에 넣을 거예요. 여기 넣을 건데 전 솜 넣는 이 가위를 활용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쪽에서 위치, 여기 가로 위치 확정하신 다음에 여기 넣었으니까 저는 여기가 되거든요. 3개. 여기에서 얘를 반으로 살짝 접어주세요. 이렇게 찝으면 꼭 이 가위 아니더라도 이 집게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공구 중에서 이렇게 찝을 수 있는 거 뭐죠? 벤츠인가요? 하여튼 활용해서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로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3개, 4개 사이. 그래서 반으로 살짝 접어서 이 끝부분은 망가져도 되거든요. 뭐 기스가 난다거나 어차피 가려질 거예요. 안감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자, 들어갔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상태는 안쪽에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패키지에 같이 들어있던 실을 활용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구멍 있죠? 그래서 하나, 또 옆면 둘, 바닥에 둘, 총 4개를 고정시켜 주세요. 그래서 꿰매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걸 다 하시면 로고 있잖아요. 로고 위치 왼쪽 오른쪽 정하셔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위치도 원하시는 위치에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안쪽에서 이제 위치 잡으신 다음에 꿰매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꿰맨 거는 모양이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땀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제 달아주시고요. 요거를 다 다시면 그 다음에 안감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속가방을 넣어서 꿰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기 옆에 고리 있죠? 고리 먼저 고정해서 그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로고랑 고리 부분, 여기 고리 다 마무리를 해줬고요. 이제 안감을 이제 꿰매줄 건데,
안감을 안에다 넣으시고요. 위치를 정하셔서 집게로 이렇게 찝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낮은 곳이 옆면과 앞판 뒷판 사이, 여기가 제일 낮아요. 이쪽 부위가. 그래서 여기에 좀 맞춰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쭉 집게로 이렇게 집어주세요. 이렇게 집어주시고, 이제 앞판과 뒷판은 지퍼가 있잖아요. 지퍼 보시면 여기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넣을 거라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요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퍼에 들어갈 공간이고요. 일단 꿰매는 거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음질을 하셔도 되고, 저는 조금씩 땀을 이렇게 올려서 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옆면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제 실 같은 경우 이제 베이지는 베이지로 이런 색깔이 들어있거든요. 실 색상이. 근데 저는 안감에다 맞춰줬어요. 안감은 보이니까 보이는 색상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 브라운, 진 브라운 약간 비슷한 계열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안쪽에다가 집게가 여러 개 걸려 있으니까 걸릴 수가 있어요, 실이. 그래서 천천히 주의 깊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안감에 고정을 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편물 같은 경우는 그냥 땀을 이렇게, 저희 여기 보시면 요렇게 여기 짧은뜨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땀을 들어 올려서 뜨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땀을 잡아서 그럼 땀을 한번 잡고 또 안감에 한번, 좀 어두워서 여기 안감을 이렇게 찌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옆에 가서 편물은 이렇게 땀을 잡고, 이제 한 번에 하실 경우 편물 땀을 잡은 상태에서 바로 안감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잘 안 되시면 한 번 나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실이 길면 엉킬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영상 때문에 카메라가 봤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감이랑 같은 색상을 하니까 보이지가 않죠. 네. 그렇다고 이제 굳이 실이 없으신데 사실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그냥 비슷한 색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편물 한번 잡고 떠주고, 안감 한번 바깥에서 안쪽으로 찔러서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감침질 형태로 될 거고, 지금 집게가 자꾸 걸려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편물을 트실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다가 이제 안감이라든지 부자재 연결하실 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런 부자재나 안감을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물할 차례죠. 그래서 편물 한번 잡아주시고 다시 안감 한번 밖에서 안쪽으로 잡아주시고 떠주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다 보면 어느새 바느질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끔 이제 하다가 너무 오래 걸리면 지루하잖아요. 지겹고. 그러면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살짝 생각을 바꿔서 오늘 안에는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딱 가지면 어느 순간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느질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잡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바느질 한 바퀴 다 돌리고 나서 이제 지퍼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느질이 안감하고 다 연결이 되었고요. 이렇게 같은 색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티가 안 나요. 가방에. 근데 사실 여기는 안으로 들어갈 부분이라서 표시가 나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표시가 안 나게 바느질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느질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지퍼를 달 건데 지퍼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 안으로 안감이랑 편물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넣으실 때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활용해서 이제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 사이즈를 보셔서 여기 끝에 있잖아요. 여기 끝에. 그래서 끝과 끝의 가운데, 그러니까 이 편물의 가운데가 맞춰지게끔 하신 다음에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편물을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가야 되나요? 방향이. 그래서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살짝씩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위치를 보시고 중앙이면 중앙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맞춰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다 안 들어간 거는 이렇게 조금 더 편물을 넣으신 다음에 이제 꿰매주시면 되는데 이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여기 편물이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꿰매주시는 거예요. 일단 위치를 보신 다음에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저는 점 여기 하나, 둘,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혼돈되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편물을 그냥 떼시면 되고요. 가지고 계신 실, 같이 포장되어 있던 실 있잖아요. 그 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베이지 색깔이니까 베이지 색깔로, 네, 한 줄로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두 줄 하시면 일반 실 같은 경우는 끊어질 우려가 있어서 두 줄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얘는 좀 단단한 편이라서 한 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그냥 뜨시면 돼요. 박음질로. 그래서 뒤에가 비어 있으니까 뒤에부터 들어가서 실이 부드러워서 끝을 너무 짧게 잡으시면 풀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신 다음에 매듭을 한 서너 번 잡아주시고 빠져나오지 않게, 그다음에 당겨주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요. 살살 당겨주시면 됩니다. 다금질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뒤로 온 다음에 앞으로, 또 온 다음에 뒤로. 수직으로 꽂으셔야지 바늘이 잘 들어가요. 비스듬히 꽂으시면 바늘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찔러 주셔야지. 그 구멍이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일렬로. 그래서 수직으로 꽂아주시고 빼주시고, 그래서 빈 공간은 이렇게 해서 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편물을 넣은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찔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편물이 같이 떠지다 보니까 지금 이 지퍼만 꿰매는 것보다는 좀 더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자, 이제 편물을 넣어서 같이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다시 편물을 넣고요.
편물을 넣으신 상태에서 이제 그냥 놔두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옆으로. 자, 어느 정도 고정을 시키시고 이제 집게로 또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뜨시면서 얘가 이제 빠져나오지 않도록 라인을 정하셔서 여기 라인에 맞추겠다 그러면 계속 이 라인에 맞춰서 꿰맬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위로 해서 맞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편물이랑 같이 꿰매주시면 됩니다. 뒤에 같이 살펴보시면서 뒤에 맞게 찔러졌는지. 아이고. 방향이 잘못 들어갔네요. 그런 상태에서 수직으로 찔러주시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이제 조금 얘가 밖으로 나왔다 생각되시면 다시 안쪽으로 좀 밀어 넣어 주신 다음에 수직으로 그다음에 수직으로 뒤에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구멍이 어떤 거는 이제 구멍이 잘 안 뚫려 있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지퍼 같은 경우는 구멍이 어느 정도 잘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왔다 싶으면 편물을 안에다 집어넣고, 너무 세게 하면 편물이 이렇게 보풀이 일어나니까 조심스럽게 하신 다음에, 의외로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주시고 구멍에 맞춰서 잘 안 나오면 뒤에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찔러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여기까지 한번 끝까지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안 찍혔네요. 실이 여기서 끊겼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요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감침질로 자리 이동을 해주세요. 자리 이동을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매듭을 2번 또는 3번 정도 하신 다음에 매듭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매듭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감 쪽으로 이렇게 그 매듭 지은 거기를 찔러서 안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쭉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으로 감춰지거든요. 그래서 매듭도 여기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틈새에 편물을 넣어 주신 다음에 위치를 확인하시고 같은 위치에, 그 다음에 집게로 집으신 다음에 또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하시되 여기는 편물이랑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뜨시고 그 다음에 편물하고 같이 떠주시면 돼요. 뜨실 때 편물이 밀려나니까 이제 저는 이 가위로 이렇게 넣으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옆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잡아주고 뜨고, 또 조금씩 이동해서 밀어주고 잡아주고 뜨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 진행하시면 이제 가방끈이 있잖아요. 가방끈이 있으면 여기 오른쪽 편부터 시작을 하든 이렇게 돌리면 이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여기에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끼워 주시고, 그래서 쭉 여기도 끼워주고 끼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제 벨트처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팬디 가방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패턴 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네, 가방 사이즈, 즉 속지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코수나 단수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편물, 속지, 여기 땀 있잖아요. 박음질한 땀, 거기에 맞춰서 편물 사이즈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지금 제가 조금 진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배색을 해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로 뜨는 건데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모두 어떠셨을까요? 재밌는 영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 만드시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더 설명 추가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것도 추가해 주세요 해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